지금부터 민주노총 고공농성 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10만인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기자분들과 우리 조합원분들은 함께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좀 압축해서 핵심적인 요구와 발언을 좀 통해서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끝까지 진행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호를 핵심적인 구호 하나 외치고 여는 발언과 현장 발언 5분 말씀을 듣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구호 마지막 단어만 같이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장이 요구한다. 고공농성 사업장 문제 해결하라. 네, 민주노총은 윤석열이 파면되고 대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자 삶이 달라지지 않고 특히 고공농성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상계엄과 같은 하루하루를 있습니다. 이에 문제 해결 촉구하는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향후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민주노총 대책회의의 대표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으로부터 여는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산업이 호황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오션에서의 뼈빠지게 일하고 다치고 죽어나가면서까지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산야청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그 이익을 함께 나눠야 그게 상식입니다. 옵티칼과 세종호텔은 여전히 모르쇠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 노조를 무시하는 이러한 반노조의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현실이 암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전국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은 새 정부가 구성되면은 나아질까요? 장담하기가 어려운데요. 정치라는 것은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고 이러한 노동의 문제도 노사관계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자본의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정치의 힘으로, 제도의 힘으로 강제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정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저러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으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공 3사의 고공농성이 대책 없이 500일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한국 사회가, 한국 정치가 제 기능과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르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러한 500이 넘어서는 이러한 고공농성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역할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고공 3사의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문제를 해결하고 당연히 노동기본권을 확정하는 대선 투쟁 과정에서 대선 이후에도 새 정부를 향해서도 적극적인 노력과 투쟁을 전개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책회의 활동 계획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장 사업장과 가맹 결의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현한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주회장님과 유채한 거통고 조선하청 주회조합원 그리고 손덕현 금성노조 부위원장 이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주회장 최현한입니다. 하늘 위 절박한 외침이 500일이 되어 갑니다. 지금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 크게, 더 넓게 전달하고 고공농성 세계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기자회견을 엽니다. 2024년 1월 8일 2명의 노동자가 하늘로 올라왔지만 건강 악화로 1명의 노동자는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박정희 동지가 이틀 뒤면 500일이 됩니다. 회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일할 권리, 존엄하게 살 권리, 고용 생계를 위해 고공에서 땅을 내려다보며 버티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는 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일할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박정희 동지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사업장, 세 곳의 하늘 위에서 오늘도 노동자들이 버티고 싸우고 있습니다. 고공농성은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무너진 교섭, 멸명당한 절교,
묵살당한 권리 그 끝에 노동자들의 목숨을 걸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고공농성 세계사업장 문제 해결하라 1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 사회의 노동권, 인간의 존엄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10만인의 뜻을 모아 새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할 생각입니다.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적극교섭에 나서 주십시오. 저는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대화 타협의 문은 정부가 더 열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철회와 원칙 복직을 보장해 주십시오. 불법과 폭력에 눈감채 노사 자유를 운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해고를 쉽게 하는 사회, 교섭을 회피하는 사측을 방치한 채 또 누군가가 철탑에 오르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권과 생존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제도개혁에 나서 주십시오.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박정희 동지의 500일이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노동 현실이 얼마나 외면당했는지 보여주는 절규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시민이 행동할 차례입니다. 공공에서 외친 절규는 결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0만이 서명 그리고 더 이상의 연대가 이 투쟁의 승리로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거통부 우리 임찬 조합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대통령 고성 조선하청지의 조합원 유채한입니다. 주 52시간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주 52시간으로 먹고 살 수 없다며 불법의 하청 구조로 내몰렸습니다. 2024년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24년 평균 연봉 8,9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사회의 허리로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하청 노동자들은 주 60시간, 주 70시간의 노동을 해야지만 연봉 4천만 원을 겨우 조금 넘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 4.5일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왔듯이 주 4.5시간도 어떻게 정책이 진행되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청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교섭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수하지 않고는 사회적 이슈조차 뗄 수 없고 진짜 사장 원천과 이야기할 수 없는 이 구조 속에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우리는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포기하든 합의를 포기하든 아니면 고공에 오르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하청지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속노조 손덕환 부위원장 발언 듣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은 고공 3사와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선 후보와 정당이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외투 먹튀자본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박정혜 부지회장은 498일째, 그리고 하나오션 김영수 지회장은 차별 집회와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거통고 하청지회 지회장 66일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동지는 96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사업장과 3명의 고공농성자를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21대
조기 선거가 들어가면서 이 사안이 묻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정치와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고공에 있는 노동자를 관심 있게 쳐다봐 주십시오. 지금 쳐다보지 않는 세상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은 사회 대계획을 위해서 지금 당장 대선 후에 이 문제를 사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선거 기간 내에도 500일이 지나기 전에 그리고 66일이 지나기 전에 그리고 96일이 지나기 전에 이 사태에 나서 주십시오. 그래야 고통받는 노동자의 삶을 이겨내는 그 투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야 노동자의 고통과 삶이 바뀝니다. 노동자도 노동상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대선 후보와 정당은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구호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약속을 지켜라! 노동자 고용승계 일본 니토덴코가 책임져라! 다음 세종 호텔 현안 관련해서 우리 조합원 우리 김난희 조합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호텔 해보자 김난희입니다. 어제 대통령 후보 토론회 잘 봤습니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의 극복 비용을 지금이라도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은 국민이 소상공인만 있었습니까? 여기에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코로나 핑계로 해고된 자들입니다. 그런 진정성 있는 코로나 시기 해고된 자들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호텔은 코로나 시기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까? 국가의 눈먼 돈을 꼴깍하고 노동자를 해고했는데 왜 감사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종호텔의 해고자 철회 문제가 왜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세종호텔 사측은 진호위에서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완벽하게 사측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세종호텔 실세인 주명건의 가족이 전현직 부장판사 검사가 5명이고 세종재단의 이사들도 판검사가 여러 명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윤석열 탄핵과 파면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도 뼈저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종호텔 사측은 법으로 다 이겼기 때문에 후보자들과의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대로 승복하고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법부는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넘어 국회에서 만든 정리해고법 폐지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정리해고를 잘할 수 있게 만든 국회에서 세종호텔 정리해고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할 것입니다. 탄핵과 파면 광고 국회의원 끌어내려올 상황에만 국민 찾지 마시고 거리에서 고공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삶이 절박한 노동자 국민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짧은 발언입니다. 우리 최대근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발언 듣겠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이 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공에서 생존을 외치고 있습니다. 옵티칼, 보통고, 세종지부. 하늘 위에 올라서만 세상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이 참담한 현실이 지금 이 나라의 민낯입니다. 세종호텔 공공농성은 정리해고법의 문제와 사업 비리의 온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고를 정당하다고 우리는 묻습니다. 30년을 일하고 거리로 쫓겨나는 것이 정당합니까? 노조를 만들었다고 한순간에 달려나가는 것이 정의입니까? 법이 외면한 정의를 우리가 바로 세울 것입니다. 서비스연맹은 이 투쟁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의 정리해고와 만동주의에 맞서는 정민승부입니다. 오늘 10만인 서명운동은 고공에서 외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사회에, 세상에 전달하는 시작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현장을 보십시오. 하늘 위에 절 위에 응답하십시오. 정치가 외면하면
우리는 정치 위에 행동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세종호텔 복직투쟁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새깁시다. 네, 마지막 구호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민생실천위원회 민병덕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저 노동자 욕을 듣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섰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대개혁은 첫 번째 과제가 고공농성 사업장 문제 해결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리고 모든 대선 후보는 고공농성 사업장 문제 해결을 약속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고공농성 사업장 문제 해결을 약속하라!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고 캠프 2층에서 면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우리 최연한, 유채연, 김난희, 우리 조합원과 간부님과 그리고 홍지욱 부위원장님께서 면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해 주시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